네, 시장의 이슈를 분석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흥국 자금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달러 지수가 지금 상단인 만큼 뭐 상단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완화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 투자 자산이 피해를 봤었던 어떤 상황 등은 오히려 지난해가 더 극심했었다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달러화 지수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접하게 되니까 당장 신흥국 경제, 신흥국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이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태고요. 다만 이번의 달러화의 강세는 지난해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달러화의 강세와 동시에 진행됐었던 것이 바로 선진국 국채의 강세, 금리 하락이 지속되었다는 거죠.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을 사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선진국 국채를 사모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화가 강세 양상으로 해석되었었던 점 등이 있었었고, 네. 이 과정에는 자연스럽게 신흥국 증시에서의 자본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달러화의 강세와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점이죠. 얘기는 정말 순수하게 현금을 갖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흥국에서 조금 돈이 빠져나가는 측면 등도 있지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는 선진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위험자산에 대한 하나의 기피 심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의 달러화의 강세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재정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다음 달 미국 금리 인상을 예고한 시점에서 2017년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순수하게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투자 심리가 커져 있다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려 말하면 어느 정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방향이 서게 되었을 경우 돈은 다시금 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의 달러와의 강세 기조가 마치 90년대처럼 10년의 초장기 강세를 보이게 되진 않을까. 또 여기보다 더 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90년대와 지금은 분명 시장 경제가 달라져 있죠. 90년대에는 유로화라는 것도 분명히 없었었기 때문에 달러와의 어떤 기축 통화의 지배력은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유로화, 또 90년대와는 다른 위안화의 어떤 그 통화로서의 어떤 가치 수준,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가 오른다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달러만을 편입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네. 점이죠. 따라서 현재 지난주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은 어떤 추세적 의미도 약간은 담겨져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본격적인 추세라고 선언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오히려 조금 변동성이 가미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는 변동성을 가미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원인을 살펴봤으니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결국 하죠. 지금 달러의 상승에 어떤 변화를 가져줄 수 있는 시그널을 찾는 것이 그만큼 그렇죠.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그 시그널로 제시될 것은 바로 시장 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드세져 있다는 점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영향에는 2017년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세, 뭐 지금 트럼플레이션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것이 실현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조금 서게 되면 달러와의 방향성도 여기에서 제고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커지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또 하나, 정책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아직 단기간 내에 제거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은 그 거시지표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짙어지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단계에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달러의 강세를 좀 더 지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다만 고용이라든지 물가, 그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의 기준이 되는 어떤 바로미터의 변수 등이 다소 좀 둔화 조짐, 내지는 다소
예상과 빗나가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게 되면 다시금 또 시장은 어떤 채권 쪽으로의 어떤 투자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서 어떤 달러의 방향성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금 중소형주들이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 이상 지난주 금요일에 빠졌고 오늘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기금 효과를 좀 기대했었어요. 근데 하루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아직 뭐 코스닥을 포함한 중소형주의 어떤 지지를 해줄 만한 내용이 여전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펀더멘탈과 투자 심리 양측 모두가 지금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주가가 단기간 내에 크게 하락했다라고 해서 바닥이다라는 심리를 투자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겠죠. 네. 뭐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떤 연기금 또 대기 매수 주체들조차도 지금은 우선 조금 기다리자 쪽에 대한 어떤 판단 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더군다나 지금 전국이 상당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또 이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새로운 저점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 심리 등이 계속 매수 상황 등을 위축시켜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장 가치에 대한 회복이 좀 더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기존에는 어떤 정부의 정책 창조 경제 이런 내용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왔었지만 당분간 이 같은 방향을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 중소형주의 성장 가치의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은 정부 쪽보다는 오히려 기업 쪽일 가능성 자체가 크고 네. 올해까지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었던 만큼 2017년에 본격적인 어떤 성장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서서히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소형주에 대한 센티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오히려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나 지수 수준 면에 있어서 뭔가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을 때 한정적으로만 대응해 나가는 관점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기준을 세워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일단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기대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비 확대, 투자 심리 개선될지 여부도 중요하고 ECB의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좀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11월 달 중국의 춘제의 모습이라든지 네. 또 미국이 올 한 해 동안의 민간 소비에 대한 경제 성장 기여가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연말과 연초 사이에 어떤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커져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변수 관점에 있어서 시장 심리를 대잡아주는 데는 조금의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문제는 소비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만이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어떤 주식 시장을 주도하려 하는 어떤 주체는 내구 소비재 쪽보다는 자본재 쪽에 오히려 조금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너무 무리하게 어떤 소비재에 대한 어떤 극적인 변화 이거를 조금 기대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기존에 어떤 엑시트를 하기 좀 어려웠었던 투자자분들이 빠져나오기 하나의 과정으로 활용해 나가시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확인해야 할 변수 그리고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네. 결국 당분간 어떤 시장의 변동 상황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어떤 방향성을 전제하고 대응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서서히 국제유가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입니다. 네. 특히 오펙 정례일을 앞두고 과연 감산에 도달을 하게 될지 만약에 실패하면서 다시금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지에 대한 부분 등을 살필 필요가 있고 주식시장의 심리가 먼저 안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금리 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미국 국채 시장 그리고 국내 국채 금리, 우리 국채 시장 금리 등에 대한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치솟는다라는 어떤 느낌이 덜해질 때부터 시장에 어떤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쪽에 관점을 가져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맞물려서 최근 환율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만 국내 환율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환율이 조금 더 올랐을 경우에는 진입을 시도하려 하는 외국인 자본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가정을 하면서 당분간은 조금 리스크 관리,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었을 때에 제한을 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 구간 내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큰 방향성을 가져가기엔 아직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